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 세계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보면 멋지고 뿌듯합니다. 저희도 그 땀 흘리는 만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금메달 따는 소식에 반갑고 기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라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우리는 하나입니다. 화이팅!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힘든 훈련을 묵묵히 수행한 우리 선수들과 애써주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모두 힘내세요. 그리고 남은 경기도 화이팅! 대회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기장 찾아가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박태환 선수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수영하시고 어깨 건강 조심하세요. 화이팅!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아시안게임 우리는 하나입니다. 화이팅!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매일 3부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 들어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부에서는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초대해서 아시안게임을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노인 빈곤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오늘의 인천 아시안게임. 네, 기영로 이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이 시간에 해설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한국팀 성적부터 정리해 볼까요? 원래 90개 목표의 금메달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이제 했었는데 종합 2위는 뭐 확정적입니다. 네, 90개 목표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80개는 좀 넘을 것 같은데 80개 초반대에서 일본과 한 20개 내지 30개 격차를 벌이면서 2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몇 가지 경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어떤 종목들 남아 있죠? 이제 육상이 남자 계주 400m 우리가 금메달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잠시 후 축구도 있고요. 태권도도 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한 60개 정도의 금메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90개 목표, 금메달 90개 목표 달성이 조금 모자랄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초반에 우리가 콕 집어서 금메달이라고 했던 박태환 선수라든지 또 남현희 선수라든지 그리고 진종호 선수도 단체전만 따지 않았습니까? 또 양학선 선수라든지 이런 콕 집어서 금메달이 이제 따지 못했고 그다음에 골프에서 우리가 4개를 다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못 따는 등 일부 종목에서 사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우슈 종목 같은 데서는 생각도 않게 금메달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한 5개 내지 7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자료도 보지 않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아시안 게임이 말이죠. 개막식 때부터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그거 좀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사소한 그런 실수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역시 이런 그 종합 스포츠 대전이나 큰 행사할 때는 예산,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돈이 이제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결정적인 거.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임권택 감독이 개막식을
총 지휘할 때 230억 정도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나 광저우 아시안 게임, 카타르 아시안 게임 이런 때는 이제 1,0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막식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적게 했는지. 왜냐하면 이번 대회는 무조건 인천 시민이 엄청난 세금을 떼어낼 것이다. 이런 게 시달려 왔었거든요. 2007년 유치하자마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역시 송영길 시장에서 유정복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이 바뀌는 바람에 또 사람만 바뀐 게 아니라 인수인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중앙정부가 이건 협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방에서는 큰 행사할 때 중앙정부하고 그 인천 지방정부하고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거든요.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깎으려고 그러고 인천에서는 또 더 타내려고 또 원래 있던 경기장에서 주 경기장을 쓰라고 하는데 또 인천에서는 또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게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돈이 관계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뭐 자원봉사자도 100명 이상이 약속하고 틀리다 하고 돌아가기도 했었고 뭐 갖가지 이제 누수 현상 생긴 게 결국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이 지금 말한 그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전번 그 부산 아시안 게임에 비해서 보더라도 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전국체전도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아시안 게임도 86때는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2002 아시안 게임에 관심이 없을 뻔했는데 북한 여자 응원단이 오는 바람에 올림픽만큼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소탐대시라고 하죠. 북한 응원단이 왔으면 한 20억 정도 더 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0명, 300명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왔으면 엄청난 관심이 더 있었을 거예요. 이걸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큰 실책을 했는데 결국은 정보고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봐야겠죠. 아마 응원단이 왔으면 이렇게 관심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월드컵을 3개월 전에 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안게임을 3번이나 개최하는 거 또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구기 종목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오늘 축구 북한과의 경기가 있죠? 네. 잠시 후 8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약 44분가량 남았는데 이거는 이번에 439개 이벤트 가운데 남자 육상 100m가 사실 세계적인 관심사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축구 결승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사실 그리고 이제 리듬 태조 개인전 오늘 지금도 금메달 손현자가 도전합니다마는 이 축구가 모든 종목을 사실 대표합니다. 그리고 야구만 해도 8나라 출전했는데 사실상 한국을 대항할 팀이 없었잖아요. 근데 축구는 아시아에서 안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또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70년에 버마랑 공동우승했고 또 78년에 북한과 공동우승했어요. 0대0 두 번 다 0대0. 근데 이제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는 사우디한테 우리가 2대0으로 이겨서 단독 우승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번째 금메달 노리는데 이란이 4번 우승했거든요. 이번에 우승해야지만 이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광저우 때 처음 한 번 우승한 거고 북한은 78년 이후에 2번째 우승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여자 축구를 우승했잖아요. 우리를 2대1로 꺾고 역전으로. 또 우리가 16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우리가 북한한테 또 1대1로 졌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볼 때 오늘 경기는 패할 수가 없고 북한도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농구 축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뭐 역도라든지 이런 종목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올리기 위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정말 좋아하는 거는 농구고 그다음에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도 절대 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 8시부터 하는 이 경기는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이고 있고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더라도 서로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라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야구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야구는 아주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속담 가운데 가장 누구나 다 아는 게 있죠. 어른네 손목 붙들듯이. 그거예요. 뭐 대만은 야구팀이 4개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보다 많았는데 승부 조작 사건 때문에 지금 거의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대만의 왕천명이라든지 에이스급 우리나라 류현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는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더 많이 안 왔죠 대만은.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선수들만 왔고
대만 리그에서 몇 명 보탰고 일본은 사회인 야구고 우리나라는 누가 뽑더라도 여기서 이대호, 오승환, 류현진, 추신수 4명만 집어넣으면 완전 국가대표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 뭐 금메달 못 따는 게 이상한데 사실 대만의 허허실실 전법에 말려들어서 예선 때 우리한테 0대10으로 졌잖아요. 네. 근데 결승전에서 아주 혼났잖아요. 네. 안지만 선수가 막판 6회 네. 7회 그렇게 안 던졌으면 질 뻔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대망신 당할 뻔했던 거죠. 이게야 본전이고 금메달 따는 나의 본전이었던 거죠. 예. 네. 자, 육상 같은 기초 종목은 우리가 좀 늘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게 이제 수영, 체조, 역도, 육상 요 4종목을 사실 기본 종목이라고 해요. 예. 4종목을. 특히 이제 육상, 수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수영, 체조, 역도에서 금메달 하나도 없어요. 예. 육상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나올 게 하나 정도 나올 건 맞거든요. 예. 그럼 기초 종목이 전멸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은 축구가 좀 덜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스포츠 천국이라고 하는. 네. 유럽은 또 야구가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자기 좋아하는 그 종목이 있죠. 우리나라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프로가 다 있고. 오만 거 다 해요. 오만 거 다 하죠. 그러니까 기본 종목 선수들이 특히 육상 선수들이 예. 100m, 200m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종목에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빼가요. 예를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11초 대 뛰면 축구 선수로서는 이건 뭐 무조건 이건 뭐 오른쪽 윙은 뭐 그냥 뽑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좀 키가 커서 높이뛰기 시키면 배구 농구에서 빼가죠. 하여튼 모든 종목에서 다 빼가고 육상만 해갖고는 그냥 호구지척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기초 종목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될 거예요. 네. 이런 기초 종목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을 잘 갖춰야 돼요. 격려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종목 선수들이 그 종목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야구는 300등 해도 지금 1년에 연봉 1억 이상 받잖아요. 300등 해도. 근데 육상은 10초 지금 2, 3위 김구경 선수가 한국 기록인데 2등 아무도 모르죠 누군지. 2등도 못 먹고 살잖아요. 육상 100m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잘 뛰는데도. 근데 야구, 축구도 500등 안에 들어도 연봉 1억 받잖아요. 축구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본 종목을 거의 안 하고 다른 종목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근데 요걸 잘 국가에서 저건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어렵죠. 바꿔야 될까요?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렵죠. 예. 제가 지금 육상으로 하게 되면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야구를 하면 유현진처럼 100억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육상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육상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이건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또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목을 하는 나라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예. 대한민국 국가에서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건 또 뭐 반대파도 많을 거예요. 뭐 그걸 국가에서 관리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몇 명만 선발해서 연금을 주는 걸 몰아서 준다는 형식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자, 이게 MVP 투표가 언제 마감합니까? 1일날 시작돼서 이제 내일 마감됩니다. 근데 8명의 후보가 올라 있죠. MVP 누가 될까요? 기존에 보면은요, 2002년 때는 게 기다지마 고스케라고 일본의 수영 영웅, 배영 영웅 그 선수가 됐고 도하 때는 박태환 선수가 됐는데 일단 안 될 줄 알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갔어요. 왔다 갔어요. 나중에 뽑히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광저우 때는 린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영 선수가 2번 됐다가 배드민턴이 됐는데 린단의 경우는 특이한 거죠. 이거는 나라에서 밀었다고 봐야 돼. 국민적인 영웅이거든요. 예, 배드민턴 개인 단식 세계 최고 선수인데 이번에도 이제 미디어에서 뽑습니다만은 잘 보시면은 하기노 고스케가 사실 4관왕이고 아시아 신기록 세우고 또 박태환하고 순양을 200m에서 밀어버리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기노 고스케가 맞고 또 100m 2관왕 선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로 볼 때는 김재범 선수가 2연패를 했으니까 또 남현희 선수도 4번 연속 우승하고 해서 그런데 하기노 고스케가 사실상은 많은 표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건 봐야겠죠. 이건 미디어가 뽑는 거니까 기자나 뭐 이런 평론가님께서 뭐 잘 맞추시던데요. 그건 뭐 기록 보고 하는 거니까요. 저번에도 박태환 선수
은메달 딸 거다라고 기록을 보니까 이제 딱 맞추시던데. 예선 1위를 통과했지만 네. 그 1위 선수가 약간 늦췄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메달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기록 보고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자, 이번은 인천 아시안 게임 총평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5글자로 표현하면 사고백화점. 사고백화점. 없는 사고가 없었어요. 예. 정전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복싱 경기장에서는 데이비 선수, 인도네시아 데이비 선수가 우리나라의 박진아 선수한테 준결승에서 졌거든요. 네. 여자 복싱 60kg에서. 저 그 경기 봤는데 데이비 선수가 이긴 거거든요. 예. 누가 봐도. 근데 이제 억울하니까 시상식에서 메달을 거부하고 그걸 갖다 박진아 선수한테 오히려 걸어주고 막 난장판을 폈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선수한테 손을 안 들어준 것도 있지만 더 잘못은 그거죠. 네. 30분 안에 제소해서 정식적으로 절차가 있는데 그냥 시상식장에 안 나오거든요. 되게 다 나와서 그렇게 엉망을 만들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조직위원회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조직위원회가 성화를 꺼트리고 성화 최종 점화자도 연예인으로 하고 미리 들통도 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도로 이제 대우가 처해서 간다 그러지 않았나. 엘리베이터 정지하지 않나. 하여튼 하루에 사고가 안 나는 적이 없었어요. 네. 내년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 하계 대회가 있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이런 종합 스포츠를 우리가 유치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백화점이다. 이렇게 종평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뛴 우리 선수들에게는 모두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비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휴일을 앞두고 평소보다 퇴근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빗길에 더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도심 종로는 신설동 쪽으로 종로 4가에서 동묘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세종대로 방면 신설동역에서 흥인지문, 종로 4가에서 일가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한남대로 여전히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동 오거리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강남대로 아직은 신사역에서 강남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쪽으로 영동 1교부터 교보타워 사거리 다시 논현역에 신사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포대로는 과천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남산 3호 터널 내에서 녹사평역 다시 반포대교 북단부터 예술의 전당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개천절이지요. 공휴일입니다. 올가을 첫 연휴를 맞아서 단풍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단풍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중청 대피소 연결합니다. 박문성 분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청 대피소입니다. 네, 지금 그쪽 강원 지역의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체감하시는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요즘 아침 기온은 이제 5도 전후로요. 네. 쌀쌀한 편이고 계속 비도 내리고 바람까지 심해가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한 5도 정도의 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설악산에 단풍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예, 올해 단풍은 이제 예년보다 매우 고운 편입니다. 현재 단풍은 약 1000m까지 내려갔는데요. 지금 그 한계령에서 올라가는 그 서북능선은 이미 단풍이 들었고요. 지금 공룡능선이 이제 물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설악산 단풍의 절정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설악산 단풍의 절정은 이제 둘째, 셋째 주 정도가 이제 절정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단풍이 이제 한 600에서 800 사이로 단풍이 들 적에 그때 이제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도 설악산을 찾으시는 등산객분들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5,000명 정도가
저 대청봉 주변을 다녀가셨고요. 예. 근데 이제 평일에는 요즘 날씨가 썩 좋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오는 편은 아닌데요. 예. 이번 연휴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뭐 많이 올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휴에도 더군다나 단풍 보러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뭐 5천 명은 훨씬 넘겠죠, 그죠? 예, 그렇죠. 그 연휴 기간에는 아마 하루에 15,000 정도씩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모두가 다 아름다우니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악산은 이제 능선 단풍하고 예. 계곡 단풍으로 나뉘는데 어차피 해발 고도 차이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북능선하고 홍령능선이 좋을 것이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계곡 쪽으로 단풍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천불동 계곡이나 네. 이제 백담사 쪽에서 올라오는 수렴동 계곡 그리고 남설악의 흘림골 계곡 그다음에 12선녀탄 계곡 등이 좋은데요. 네. 단풍이 꼭 뭐 어디를 가는 것보다도 날짜에 따라서 단풍이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예. 날짜에 따라 가지고 능선 산행을 하든가 네. 아니면 이제 계곡 산행을 하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군요. 날짜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요령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고 그렇지만 이 단풍은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 되면 꼭 정상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단풍이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한 800m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단풍이 정말 이 바위하고 계곡하고 어울려서 정말 이쁩니다. 그러니까 천불동, 설악동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양폭 산장 주변, 그다음에 이제 오색의 흘림골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등산객들이 해야 할 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아래하고 여기는 기온 차이가 약 15도 이상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오시는 분들이 매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운파카라든가 장갑 이런 것들은 꼭 좀 챙겨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박문성 분소장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하는 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2롯데월드 참 말도 많았죠. 네. 예, 근데 드디어 임시 사용 승인이 났군요. 네, 서울시가 오늘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네. 그 롯데가 6월 9일에 승인 신청을 낸 지 4개월 만인데요. 당초 원래 롯데가 5월 개장도 목표로 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롯데 입장에서는 5개월 넘게 그 매장 개장이 지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날 승인을 내주면서 그간 그 도로 밑이 꺼지는 싱크홀은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계가 없다고 파악이 됐고 네. 또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승인을 내줬다고 했고요. 네. 이제 이 저하 원인은 내년 5월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게 공사와 관계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그때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승인을 내주게 됐습니다. 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뭔가요? 네, 안전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 관련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 지금 초고층 타워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사 역시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 그 인명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서울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롯데는 그 제2롯데월드에 가려면 그 기존 그 백화점에 갈 때랑 다르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 미리 주차장을 예약하지 않으면 아예 건물 내부에 주차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또 그 보통 이제 구매 금액별로 그 무료 주차 쿠폰을 주는데 여기는 그 아예 주차권을 안 줘서 유료로 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언제쯤 개정한다는 거죠? 네, 롯데는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이제 개장을 하고 싶다는 입장인데요. 네. 아무래도 상품 입고나 또 집기 설치, 또 직원들 서비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마케팅까지 하려면은 최소 2주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롯데가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개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16일 목요일이나 그 다음 주 22일, 23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제 안전 관련해서 그 싱크홀 원인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이제 교통 대란도 불보듯 뻔하고 또 지금 이제 거기에 수족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족관 아래에 속천 변전소 뭐 안전 문제 등 각종 논란과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승인을 내준 거는 대기업의 이익만 우선시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그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부터 따져봐야 된다고 지금 시민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논란됐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죠? 네, 그 2009년에 롯데월드 건설안이 최종 확정됐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성남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 초고층 건물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었고, 이제 2011년에 그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3도가량 트는 조건으로 최종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그 공항에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성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지난 그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시민들한테 건물을 개방하는 프리 오픈 행사라는 걸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가 승인을 내주기 위한 사전 홍보 행사 아니었냐 이런 지적인데요. 실제 그 행사를 가보면은 롯데 측 홍보만 계속되고 건물 외관만 보여준 것에 불과했고 또 이게 그 전에 이미 3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그 진행한 거를 일반 시민들이 그대로 그냥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개장을 하더라도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인허가 과정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은 국제 문제, 그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아 지역 전문 잡지죠.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지역에 뉴스가 많죠. 특히 이제 홍콩. 네, 홍콩에서 지금 대학생들 시위가 닷새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 홍콩이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가장 큰 시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죠. 네. 지난 그 8월 달에 그 앞으로 이제 3년 뒤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을 이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친중국계 인사 1,2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있어요. 네. 거기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지 행정장관 후보가 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제들이 이 행정장관을 그러면 친중국계로 한번 제안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시위에 나섰는데 오늘이 벌써 5째인데 해결될 조짐 별로 안 보이고 오히려 확산될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 미국하고 중국의 그 갈등 양상으로까지 아주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인권 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선 말이죠. 네. 학생 시위대가 빨리 그 행정장관 사임해라. 그렇지 않으면 홍콩 휴일이 끝나는 3일부터 정부기관 아예 점거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위대는요. 네.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게 관철되지 않으면 정부기관도 점거하겠다고 치유 통첩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어제가 이제 국경절인데 중국 국경절이요. 오늘 오전까지 그 중국 홍콩 섬이 있는 그 완차이 그리고 구룡반도 지역 이런 데서 계속 그 며칠째 밤샘 시위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것도 시위가 예상됩니다. 벌써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시위대가 거리로 나섰고요. 네. 근데 그 중국 정부는 네. 행정장관을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모습을 봤고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퇴 안 된다? 사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두 시위대와 예. 정부가 마주 달리고 있는 그런 그 기차죠. 그런 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홍콩의 추기경이 있군요. 캐톨릭 교회. 네. 예. 추기경이 행정장관 퇴진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면서요. 예, 홍콩 추기경이 조지프 첸이라는 분인데 예. 이 입법회에 우리나라 이제 국회에 해당되죠. 기자들을 만났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래 가톨릭은 퇴진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근데 지금 렁 장관이에요. 그 행정장관이요. 네. 퇴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그 홍콩 대학생 학생회 연합회 이런 그 시위대들이 더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당국 시위를 점점 그러니까 더 시위는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네. 행정장관의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들한테 가서 네. 지난 28일 날 시민들한테 최루탄을 쐈거든요. 참 드문 일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오히려 격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시위대하고는 기본적인 조건 그러니까 렁 장관의 사퇴 이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 입장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안 된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인민일보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죠.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일민일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네. 영향력이 크죠. 오늘 일면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 정부는 렁 장관을 충분히 신뢰하며 그의 업무 역시 매우 만족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그 정보기관 정계에 나서면 경찰과 충돌할 방향으로 홍콩 시위대가 악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이런 기사를 일본 오늘 내보낸 겁니다. 사실 지난달 24일 날 그 행정장관이 학생들하고 대화에 응했다면 그때 학생들이 이제 대화를 같이 대화를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가 정부청사 안에 있는 시민광장을 점거했고 그때 학생들을 무더기로 경찰이 체포했어요. 네. 여기 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시민들마저 이 도심 점거 시위에 같이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인민일보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죠. 렁 장관이 지도하는 특구정부, 홍콩 특구정부입니다. 네. 정부의 법에 따른 시정을 계속 굳건히 지지해간다. 또 불법 활동에 대한 홍콩 특구 경찰의 법에 따른 처리를 굳건히 지지한다. 지난번에 체류탄으로 이제 진압한 거죠. 네. 이것도 지지한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일 뿐 아니라 이런 이 정부 당국의 그 조치는 홍콩의 이익, 나아가서 광범위한 홍콩 동포와 외국 투자자의 이익,
홍콩의 미래 번영 안정을 위해서도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전혀 양보할 기미가 정부로서는 없다는 것을 확언을 한 겁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홍콩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죠. 그거 왜 미국하고 중국으로 비교가 되죠? 어제 그 워싱턴 DC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케리 장관이 이 홍콩 시민들의 지금 시위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보편적인 참정권, 그러니까 중국계 인사가 그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한 그 개정안을 반대하고 그 참정권, 보편적인 그 참정권, 시민들의 그 시위를 지지한다. 표현의 자유를, 이건 표현의 자유를 그 표시한 것이지 더 이상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부장이 발끈하면서 홍콩 문제는 왜 우리 중국 내부 문제인데 니들이 왜 그 간섭하느냐. 그러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을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강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혹시 서방이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위 사태를.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화춘닝이라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지난달 30일 그저께죠. 그저께 이렇게 그 성명을 냈습니다. 관련국들은 언행의 신중을 기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일에 개입, 간섭하거나 홍콩 내 불법 활동을 지지 종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직은 중국하고 미국 설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그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북경에서 에이픽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번 일이 자칫 양국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6월 사태라도 난다면 강경 진압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제89년에 일어났던 제2천안문 사태 때처럼 아주 그 당시에는 중국에 대해서 제재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까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 일본 쪽으로 가보죠. 일본 화산 소식.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십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 나가노현의 그 온타케 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00m가 조금 넘는 산인데요. 그래서 4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또 부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 화산이 이제 아직도 일본에는 이 활화산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그 돌이 이제 튕겨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등산객들한테 떨어졌는데 이게 뭐 상당히 그 큰 돌들이 빠른 속도로 와서 떨어지니까 맞아 죽은 거죠, 일종의. 돌에 맞아 죽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는 아직도 활화산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계속 그동안에도 간간히 있었고요. 예. 우리나라 참 그러면서는 뭐 그 화산 활동이 정지됐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지난달 28일날 동경대 그 지진연구소가 한번 상공에서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화구, 그러니까 그 화산이 나온 분화된 화구 그 반경 500m 이내에 튀어나온 돌 크기가 작은 거는 뭐 몇 센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큰 거는 50cm가 달한 게 있었다. 50cm 정도의 큰. 뭐 완전히 덩어리죠. 이건 뭐 큰 돌덩어리죠. 뭐. 예. 근데 보통 이제 화산가스가 나오면 질식사도 하는데 황화수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가스가 만약에 터졌다면 좀 더 피해가 컸을 텐데 다행히 그거를 가스가 번져 나온 것보다는 돌이 이제 튕겨져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 어떤 거는 그 시속 700-800km까지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 정도 속도면 뭐 고속도로 우리 한 4배 정도, 4-5배 되는 속도니까 엄청난 거죠. 네. 자, 대만에서 말이죠. 대만에서 지금 갑자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책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책이에요?
그 제목이 배신당한 포모사. 그 영어로는 포모사 비트레이드라는 책인데 2차 대전 직후 대만을 무대로 해서 미국 외교관으로 그 활동했던 그 조지 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대만이 그 당시 중화민국 정부죠. 정부로부터 관할권이 넘겨지는 과정, 그리고 뭐 2.18 사태, 그리고 장개석 독재 시절에 백세 테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갑자기 그 왜 인기가 있습니까? 이 제목에서 이제 암신 대로 그 포모사는 대만에 대한 그 애칭 비슷한 거죠. 네. 대만이 중화민국 지배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 권익이 많이 침해당했거든요. 그걸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원칙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근데 대만에서는 지금도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주장자들한테는 아주 필독선 셈이죠. 포모사라는 뜻은 이 포르투갈 말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통치를 받기 이전으로 그 대만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완전한 독립을 지금 염원하고 있는데 네. 이 제목이 딱 거기에 맞는 거죠. 네. 이 사람 그 조지 커는 이 책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대만 독립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 바람에 이 사람은 그 장개석하고 목 대통령 양쪽에서 미움을 받았다 그럽니다. 외교관인데도. 네. 그 인민해방군,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도 대만까지 장악하려고 그랬고요. 또 국민당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 근거지로 본토 복귀를 벼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대만의 완전 독립을 주장한 이 책, 또 그걸 또 꿈꾸는 대만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널리 알려져 있긴 했지만은 했던 책이긴 한데 다시금 주목을 받은 이유가 다소 돌발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한 대학생이 마영주 총통은 이 사람은 친중국 정책을 많이 지금 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페이 시내에서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라는 그 모임에 이 마영주 총통이 거기 참석을 축사를 했어요. 네. 근데 리셉션이 끝나고 이제 빠져나가려는데 네. 한 대학생이 이 책을 집어던진 겁니다. 아, 총통에게? 네, 총통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근데 또 이 학생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 대만과 중국은 각각 다른 독립된 나라다. 네. 왜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친중국 정책 쓰면서 우리의 그런 의지를 꺾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책 좀 읽어라 뭐 이런 뜻이 있은 건가요? 예. 네. 최근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관계에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 주민투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그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네. 비록 그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주민투표는 부결됐지만 네. 대만 국민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던 거죠. 네. 대만이 스스로도 이제 독립국가로 내세우고 있는데도 중국은 대만은 어디 국제사회에서도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자기네들의 명식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이름을 쓰는데 요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동안에 제일 많은 400여 명의 선수단을 보냈어요. 여기서도 중화민국은 못 쓰고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그렇게 국호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이 한이 맺혀 있죠 지금. 네. 예. 그런데 한 학생이 총통에게 책을 집어 던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요새 주목을 받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우리나라의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1176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의 액수를 더 올린다고 노인의 빈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167번님께서는요. 돈보다는 공동시설 지원으로 복지정책이 강화돼야 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176번님께 중앙경향 구독권 그리고 4167번님께는 아시아N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일 목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